1989년 일본에서 음악 교재 판매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던 당시 49살의 평범한 가장이신 스즈키 요시카즈라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1989년에 운영하고 있었던 음악 교재 사업이 연이어서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만 5억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46억 원. 그러던 중에요, 우연히 TV 속에 나오던 프랑스 영화 붉은 풍선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셨대요. 붉은 풍선이라는 이 영화의 내용은요, 상처받은 한 소년에게 수십 개의 풍선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늘 저 멀리로 아이를 데려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연히 이 영화를 보게 된 스즈키는요, 불현듯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면은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 돈으로 46억 원이라는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 스즈키는 풍선을 타고 비행해서 빚을 갚겠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곧바로 스즈키 남성은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빚만 46억인데 거기에다가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직경 5m짜리 풍선 2개, 그리고 2.5m짜리 풍선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풍선을 구입한 뒤에요, 그 풍선에다가 의자를 매달아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게 이겁니다. 4개의 풍선. 그리고 이 기구의 이름을 판타지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1989년 3월 3천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참가비와 그리고 부스 임대료를 내고 일본의 요코하마 박물관 박람회라는 곳에 판타지호를 출품하기까지 해요. 빚만 46억 원이 있는데 하늘을 날게 해줄 판타지호, 이 판타지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아, 이게 하늘을 날게 해줄 거예요 라면서 거창하게 소개를 했어요. 하지만 당시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요, 뭐야, 장난하나 지금? 무슨 풍선으로 하늘을 날아, 이러면서 관심을 아무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스즈키는요, 내 부스 위치가 좋지 않다고, 내 부스, 그러니까 내 자리 위치를 박람회의 정가운데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이 박람회 마스코트인 부르아짱 인형옷을 입고요, 철탑에 올라가가지고 7시간이나 항의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찰에 체포가 됐다가 다시 풀려난 이후에도요, 이 스즈키 남성은 헬륨 풍선의 부력으로 땅에서 10에서 20m 정도 뜰 수 있는 공중 산책이라는 곤돌라를 자기가 이제 이 박람회에다가 사비를 털어가지고 또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거 봐라, 뭐 내가 만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빚이 46억인데. 그렇게 시간과 돈들이 이곳에 투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고 있는 사이 스즈키의 회사는 결국 최종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예 망한 거죠. 한시라도 이 회사를 뭔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돈이 투자가 된 게 아니라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버리니까 회사가 유지가 안 되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회사가 파산한 후 더욱더 본격적으로 스즈키는 모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4월 17일 많은 경찰들의 만류에도요, 이 스즈키 남성은 타마가와 하천에서 이제 이 판타지호를 타고요, 하늘로 날아갑니다. 지금 날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당시 목적지는요, 일본의 치바현,
큐즈쿠리라는 해안으로 이제 이 비행 장면이 일본의 모든 언론에 생중계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이후에 이 스즈키 남성은요, 이렇게 비행을 하기 시작해서 하늘 5,600m 상공까지 날아갔대요. 되게 높이 뜬 거죠. 5,600m 상공까지. 그러면서 되게 순조롭게 하늘을 나는 듯 보였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늘을 날아갔다라는 것도 아, 대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비행의 고도가, 그러니까 비행기의 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야.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그러니까 이 스즈키 남성은요, 너무 높이 올라가는데? 당황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선 한 개를 하늘을 날다가 이렇게 끊어버렸대요. 너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풍선 한 개가 끊어지고 결국 비행 1시간 후 출발 지점으로부터 겨우 24km 정도 떨어진 도쿄의 한 민가 지붕을 무너뜨리면서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즈키 자신은요, 본인은 왼손에 상처를 입게 됐어요. 이때. 그리고 이 민가의 지붕을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그 집의 TV 안테나도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민가에 여러 가지로 좀 피해를 주게 된 거예요. 이 불시착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 스즈키는요, 피해 민가에 뭐 손해배상을 해줬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미안하다라든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더 생각하게 됐다고, 다음에는 태평양을 날아서 내가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예 이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나는 거에 혼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밖에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번 비행의 실패로요, 그것이 진짜 실현 가능하리라 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언론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스즈키 남성은요, 이 비행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행을 위해서 이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더 큰 판타지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번에는요, 직경 6m짜리 대형 풍선 6개와 그리고 직경 3m짜리 풍선 20개를 준비를 했고요. 혹시나 미국으로 가려고 이제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는 도중에 바다에 불시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비를 해가지고 자신이 타고 있을 이 바구니 있죠. 이 바구니 쪽을 부력이 높은 전나무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떨어져도 이 바구니가 뜰 수 있게. 이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요, 스즈키 남성한테 너무 위험하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렸대요. 무슨 풍선으로 미국을 가냐고, 그러다가 당신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런 만류에도 결국에 새로운 판타지오를 완성한 스즈키는 1992년 11월 23일 본인이 직접 여러 언론 취재팀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신이 만든 새로운 판타지오를 선보이고, 그리고 비행까지 선보일 장소로 이제 취재진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즈키는요, 이제 취재팀들한테는 그냥 줄 이렇게 밑에 땅에다가 줄 연결해놓고 그냥 120m 상공 정도까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그냥 내려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오후 4시 20분경 갑자기 많은 취재팀들 앞에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즈키는 지상과 연결된 풍선의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곧장 미국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스즈키의 목적지는요, 도쿄에서 무려 10,000km가 넘는 미국 네바다주의 샌드 마운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약 40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즈키 남성은요, 미리 자기가 탈 바구니에다가 산소 마스크
마스크, 그리고 경의도 측정기, 고도계, 그리고 저녁이라든지 너무 하늘을 높게 올라가면 추울 수 있으니까 방한복, 그리고 무전기, 그리고 일주일 식량은 물론이고요. 각종 여러가지 장비들까지 다 준비를 해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고도계라든지 뭐 속도계라든지 뭐 여러가지 좀 자기가 사용할 줄 모르는 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담아가긴 했는데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야. 이렇듯 스즈키의 미국행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슨 풍선을 타고 일본에서 미국을 와? 그리고 모두들 이 스즈키가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요, 이 스즈키가 그렇게 출발한 지 하루가 지났을 때 다음날에 이 아내분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대요. 당연히 남편 스즈키였습니다. 여보, 여기는 아침 해가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전화가 걸려왔었다고 합니다. 출발 이틀 후인 11월 25일 해상보안청에 판타지오로부터 SOS 신호가 발신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곧바로 수색대가 출동을 했고요. 이 미야기현 킹카산 동쪽에서 이 하늘을 날고 있었던 스즈키 남성을 발견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수색팀이. 하지만 당시 이 스즈키가요, SOS 신호를 중지했대요. 이 수색대를 딱 발견하자마자. 그리고 이 스즈키가요, 이 수색대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었대요. 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수색대에서는 별일이 없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이 판타지오는 구름 사이로 사라져 버렸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스즈키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 그 어디에서도 이 스즈키의 모습 그리고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스즈키의 소식이 끊기자 일본 당국은요, 미국, 캐나다, 러시아 정부에다가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확인해달라고. 그러나 스즈키의 행방은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일부 전문가들은요, 풍선으로 미국을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풍선이 미국에 갔다라는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비행 도중에 바다에 떨어져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훗날 이 스즈키의 이야기는요, 풍선 아저씨라는 제목의 노래 그리고 연극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풍선을 타고 미국으로 떠난 풍선 아저씨. 그런데 이게 다시 생각해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사건 이후에 혼자 남겨진 아내입니다. 아내. 이 아내가요, 이 스즈키 남편이 남긴 46억 원의 모든 빚을 다 껴안게 됐대요. 그래서 남편 빚을 갚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빚을 다 갚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2016년 아내분은 포르투갈 남성과 재혼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또 1년 뒤에 2017년 암으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내분은. 어떻게 보면 스즈키 남성이 되게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가족이 있고 그러면 최대한 좀 어떻게 빚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한 거예요. 본인은 그것이 하고 싶었고 결국엔 그렇게 했고. 하지만 혼자 남겨진 아내는 무슨 죄야. 빚만 46억.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풍선 아저씨라고 불리고 있는 스즈키라는 한 남성의 행방불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망고일자님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나 지금 망고일자님 얘기 듣고 소름 돋았는데, 망고일자님이 하시는 말은 애초부터 빚을 갚는다라기보단 자기가 실종이 돼서 사망 처리가 돼버리면 이 빚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애초부터 자기가 실종되거나 죽는 거를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애초부터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고, 자기가 이렇게 실종이 돼버리고 이제 일본 법상 몇 년 후에 자동으로 사망 처리가 된대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사망 처리가 돼버리면 이 사람에 대한 빚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되거나 없어져 버리게 될 수 있으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돼버린다면 이 아내가 그 빚을 어느 정도 뭐 사망 처리 전까지는 좀 이렇게 뭐 좀 하게 되더라도, 이 남자가 사망 처리가 돼서 삭감이 되거나 없어져 버리면 이 아내는 거기서 좀 해방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남자가 자기가 되려고 이제 죽거나 실종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닐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뭐 일본 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쪽으로는 생각도 못했거든. 이것도 그냥 하나의 그냥 생각이지만, 뭐 그쪽 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도 있겠구나. 그냥 한 사람의 그런 여튼 뭐 빚은 유산으로 넘어가요? 그런가요? 빚은 유산으로 넘어가는 거면 또 말이 다르긴 한데, 여튼 뭐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했었어. 오히려 일본은 보증금 제도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보증인 제도라 결국 부인이 다 갚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도 유산 상속 포기 같은 거 하면 빚도 같이 없어지죠. 여튼 아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식들이 상속 포기가 썼으면 빚이 물려지지 않습니다. 와,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어. 아내분이 외국인이랑 재혼한 것도 그렇고, 뭐 따져보자면은 빚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같이 보이기도 하고, 국적 옮기고 다른 나라로 날라버리면 빚 받으러 다른 나라까지 가고 해야 하고, 국적 포기하고 해외로 가버리면 국적이 바뀌니까. 다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나 지금 미스테리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